네, 내일장 빅픽처 이어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엄청난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오늘도 정말 많이 놀라면서 시장 보셨을 것 같아요. 궁금한 쪽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오늘 반격에 성공한 바이오주가 궁금해집니다. 보통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바이오주 계속해서 봤다가 JP모건 헬스케어 때 또 굉장한 모멘텀으로서 작용했던 게 바이오주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의 반격에 의미를 좀 두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결국 JPM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연초부터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뭐 바이오 관련해서도 거의 뭐 비만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기도 했고 특히 기술 수출에 있어서 이 라이센스 아웃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핫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여전히 올해 한 축으로도 좀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이번 그 JP 모건 헬스케어의 주요 주제라고 보게 되면 뭐 ADC, 유전자 치료제, 네. 그리고 뭐 비만약 같은 경우도 한 축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경구용 저희가 입으로 먹는 이런 형식의 되게 편리한 방법으로도 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대중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에 있는 이 라이센스 아웃 기술주들이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의 행사에 있어서 지금 뭐 CDMO 대표 네. 기업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연사들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CDMO 같은 경우는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도 지금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바이오의 움직임이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바이오는 카테고리도 명확하고 또 최근에는 에로가 우리 시장에서 얼마만큼 주가에 화답되는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B님께서 챙겨보시는 바이오주 내에서 추가 시세가 또 기대되는 종목은 어디로 압축해 주셨을까요? 역시 생보법 이슈를 품고 있는 쌈바네요. 예, 아무래도 뭐 작년 보통 이제 국내 주식을 보게 되면 작년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주식들은 그 다음 해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네. 덜 오르는 모습들도 있는데 뭐 바이오 측면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라이센스 아웃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고 반면에 이 CDMO 기업들은 조금 눌렸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CDMO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 CDMO 기업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실적적으로도 수혜가 보이는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 있는 이 계약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에 조금 수혜가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공장을 최근에 인수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인수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 이 미국에 있는 어떤 이 관세 측면에 대한 리스크도 또 감소되는 부분들이 뭐 내년에 있어서 올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적 수주도 계속적으로 지금 7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기대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쌈바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오래 해보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속에서 4,458선 지나가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았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이 또 신고가를 경신해줬고요. 그러한 흐름이 국내에서도 오늘 확인이 됐죠. 지금부터 지수 마감 현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말에 이어서 연초에도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3.4%까지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4,457선에서 마무리 지었죠. 오늘 4,400선도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올라가면서 957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2원가량 상승하면서 1,443원 80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했던 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담았기 때문인데요. 2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들은 6천억 원 가까이, 개인들도 1조 3천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1,000억 원 넘게 팔면서 이 거래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고요. 마찬가지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17만 전자까지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 70만 닉스 터치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체크해 보시면요, 15%대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오테크 닉스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종목이었습니다. DB하이텍도 2% 넘게 올라갔고요. 이수페타시스만 4%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체크해 볼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올라갔고 알테오젠과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ABL 바이오도 8%가 넘게 강세를 나타내면서 끝났습니다. 조선해운과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대표주들이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래서 2%가량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우주항공 방산 안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가까이 올라갔고 한국항공우주도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과 관련한 작은 중소형주들도 오늘 크게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텍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자동차 관련주도 체크해 볼 텐데요.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밝혔습니다. 오늘 2% 정도 강세가 나왔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올라간 반면에 HL 만도와 현대 위아가 5에서 7%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도 한국전력이 7%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AI나 실적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삼성 SDI도 5% 가까이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건설 기계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원전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좋았고요. SMR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가까이 올라갔고 현대건설도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엔터 쪽에서는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있지만 오늘 장중에 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SM 같은 경우 두 자릿수 급락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3만 8,1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2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 넘어가 보시면 IT 투톱과 함께 원전 관련주, 반도체와 현대차, 일부 제약 바이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등등의 종목도 확인됩니다. 하이브만 오늘 홀로 파란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테라뷰가 오늘 22% 급등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원익과 휴림 로봇 비롯해서 여전히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로봇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 반도체까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시장입니다. 주 초반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양대시장 플러스권, 특히나 대형 주단에서 꽤나 큰 굵직한 양봉이 그려졌다라는 점도 오늘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1월이 보통 통상적으로 좋으면 그 한 해가 또 좋다라는 통계적 데이터도 있다고 하는데 2026년 여러분 저희와 함께 잘 포트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PB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좀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자, 내일장 공략 섹터 함께 열어보시죠. 로봇주가 사실 오늘 정말 조용했어요. 다들 반도체 보고 있고 일부 전선 전력도 좋았거든요. 그 가운데 로봇주는 빠져서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기회라고 딱 해주시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기대되면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CES가 예.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한 축의 네. 어떤 성장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도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흐르는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의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인프라 단에 있는 성장이 나오고 다음에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성장 섹터가 저는 로봇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이 마두로에 네. 대한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각국에 있는 뭔가 이 방산 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금 붉어질 것 같고 그 붉어지는 가운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로봇이 양산되는 부분들이 올해 한 축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 결국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한 축에 담당을 할 것 같고요. 결국 그 감속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현대차에 있는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뭐 지금 테슬라에 있는 옵티머스까지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감속기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CES에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닌 네. 이 로봇 아틀라스를 또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점들이 그만큼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면 자, 로봇주 내에서 어떤 종목군이 또 탑픽일까요? 여러 분들께서 많이 액추에이터 기반으로도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탑픽 종목 열어서 확인해 보죠. HL 만도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로봇을 직접 생산하는 예. 것보다는 그래도 이 액추에이터 부품 쪽에서는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아무래도 올해 어느 한 축에 네. 이 로봇 쪽의 축의 어떤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 1차 벤더로서 HL 만들 역할이 눈에 좀 가시화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아무래도 이 반도체주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조정 속에서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로 좀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만도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가 지금 이미 테슬라에 공급되기도 하고 이미 사족 보행 로봇에도 지금 공급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만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관점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 지금 테슬라에 있는 자율주행이 FSD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FSD 속에서도 지금 만도도 지금 자율주행 SDV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는 전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FSD, 로봇 쪽에 있는 부품들을 공급하게 되면 이 만도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에 대한 PER을 좀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HL 만도 그렇다면 지금이 또 좋은 눌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목표 주가를 딱 그 구 라인 때 언더까지는 보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지금 최고가라고 예. 봤을 때 전고가로 봤을 때 지금 89,000원이라고 그죠. 보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9만 원대 굉장히 뚫을 네. 모습을 좀 기대를 하게 되면 결국 만도 같은 경우도 고가를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5,000원으로 손절을 한 거는 그 전에 있는 언덕에 대한 그 가격을 확인해 보면 55,000원대가 딱 지지되는 어떤 선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지지가 이탈될 때는 좀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 보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세트레가이 이거 12월 8일에 언급 주신 종목인데요. 이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PB님 첫 방송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세 자릿수입니다. 이거 뭐 겸손하게 표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게 주가라는 게 뭐 되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예. 있지만 사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정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고객분들 중에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이 위성통신 쪽으로 좀 더 성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세트레가이가 지금 좀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그쵸 급격한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여러분 호흡을 잘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김지혁 PB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